안녕하세요. 오늘은 세 번째 수록곡인 스와니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악보를 보며 노래를 들어볼 텐데요. 이 노래에는 특유의 리듬이 있습니다. 그 리듬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눈으로 따라오시며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악보에 대해 알아봅시다. 이 노래는 짧게 한 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큰 악절인 A와 B 이렇게 두 도막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작은 악절은 A, A-, B, A-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큰 악절은 보통 8마디를 말하고 작은 악절은 4마디를 말합니다. 연습하실 때에 제가 나누어 놓은 악절을 보시면서 비슷한 선율이 어디에 나오는지 확인하시며 연주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는 리듬에 대한 규칙입니다. 이 노래에서 제일 큰 포인트가 오른손에서 나오는 당김음입니다. 영어로는 싱코페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이 당김음이 노래의 특유의 맛을 살려주고 있어요. 당김음은 강박과 약박의 자리가 바뀌어 연주되는 걸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4분의 4박자의 샘여림이 강약, 중강약 이런 샘여림을 갖고 있는데 이 리듬 때문에 세 번째 박이 강박이 아니라 엇박에 강세가 들어가게 됩니다. 딴, 딴, 따딴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맨 끝에 있는 점 4분음표에 자연스럽게 힘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곡에서는 당김음이 많이 나오는데요. 한번 몇 번이나 나올지 여러분 악보에서 당김음을 찾아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왼손은 8분음표로 규칙적인 패턴을 가지고 연주되는데요. 알베르티 반주법으로 연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에 있는 기호들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빠르기는 모데라토, 보통 빠르기로 연주하라고 적혀 있네요. 보통 빠르기는 자연스럽게 어딘가를 향해서 걷는 그 정도 빠르기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시어에는 돌체라는 지시어가 나옵니다. 이 지시어의 뜻은 달콤하게 또는 아름답게 라는 뜻입니다. 달콤하고 아름다운 소리는 어떤 소리일까요? 그리고 왜 달콤하게 아름답게 연주하라고 적었을지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왼손 반주를 레가토로 부드럽게 연주하라고 적혀 있네요. 그 다음 변화표입니다. 원음에 변화를 주어 사이음을 연주할 때 사용되는 표, 종류는 샵, 플랫, 제자리표가 있어요. 원음은 흰색 건반을 얘기하고 사이음이 검은 건반을 뜻합니다. 네, 이런 변화표는 크게 조표로도 사용되고 임시표로도 사용됩니다. 조표란 맨 처음부터 끝까지 노래 전체에 적용이 되어서 노래의 조성을 정하는 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시표는 한 마디에서만 짧게 나오는 그런 표를 임시표라고 합니다. 이 노래에서는 맨 처음에 조표로 파, 도, 샵이 사용되어 있고 중간에 솔샵의 임시표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표를 처음 적용할 때에는 많이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파, 높은 파, 낮은 파, 더 낮은 파 이렇게 다 상관없이 모든 파음이랑 도음에다가 반음을 올려줘야 하기 때문에 한번 색칠을 해서 표시를 해두면 연주할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 색칠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 아티큘레이션에 대해서 규칙이 정해져 있는데요. 끝부분에 보면 느림표, 페르마타라는 표시가 있습니다. 이 표시는 음표 위에 적용이 될 때가 있고 겹세로줄 위에 적용이 될 때가 있어요.
지금은 음표 위에 적용이 되어 있고, 이런 경우에는 음의 길이를 2~3배 길게 연주하라는 뜻입니다. 겹세로줄 위에 있을 때는 이곳에서 곡을 마치라는 뜻인데, 다카포와 달세뇨와 같이 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같이 붙어있는 아르페지오. 네, 이 연주 기법은 화음에 많이 적용이 됩니다. 화음을 보통 동시에 누르게 되는데, 이 표시가 있으면 아래 음부터 차례대로 따라랑 하는 연주로 사용을 하는데요. 그러면 이 연주 기법을 어떤 효과를 위해서 사용을 하냐? 부드러운 흐름을 만들어서 시간을 늘리는 효과를 줍니다. 지금 느림표랑 이 아르페지오 기법이 같이 사용되었거든요. 이 부분에서는 노래를 약간 여운을 주기 위해서 느림표와 이 아르페지오 기법을 사용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따 연주하실 때 이 부분을 제가 어떻게 연주하면 그 여운을 남기는 듯한 표현이 되는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성의 규칙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건반에서의 도레미파솔라시도, 이거는 다장조의 음계입니다. 이 곡에서는 조표가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냥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연주하게 되면은 우리가 아는 도레미파솔라시도로 안 들리게 돼요. 그래서 레부터, 으뜸음이 레로 바뀌어서 레부터 연주해야 도레미파솔라시도 소리가 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장조가 바뀌었을 때 라 장조라고 우리나라 말로 말하고 D 메이저라고 영어로 말하게 됩니다. 이 곡에서 나오는 화음들이 D 코드, G 코드, A 코드, E 마이너 코드가 있습니다. 노래의 으뜸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아까 파악했죠? 레가 으뜸음이 되었더니 이곳에서 처음 시작할 때도 D 코드가 처음으로 나오죠? 네, 이렇게 으뜸음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화성의 진행과 화음이 어떤 화음이 사용되는지에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 이해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화성의 진행을 보았더니 흐름이 D, G, D, A, D 이렇게 제일 많이 반복되고 있네요. 그러니 우리가 제일 많이 익혀둬야 될 화음은 D 코드, G 코드, 그리고 A 코드. 네, 이렇게 화음을 익혀두시면 왼손 연주하실 때 굉장히 빠르게 연주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노래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져 있을까요? 작곡가가 스티븐 포스터라는 미국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작곡한 곡에는 미국의 19세기 사회적 배경과 삶의 정서를 담은 곡들이 많이 있다고 하네요. 이 곡도 그런 곡들 중 하나인데, 가사를 읽어보니 고향을 떠나 그리운 마음으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 노래의 주인공 흑인이라고 합니다. 주인에 의해 강제로 팔려 가족과 고향을 떠나게 되었고, 일에 너무 지쳐있는 상황에 스와니 강을 바라보며 이 강줄기를 따라 내려가면 고향이 나오는데 하며 고향을 그리워하는 모습을 표현한 곡이라고 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지내던 시간과 행복한 시절을 떠올리는 마음이 어떨지 한번 떠올려 보게 되는 곡이네요. 네, 그럼 다음 강의에서는 스와니 강을 한번 같이 연주해보고 스와니 강을 듣고 어떤 마음이 드는지 나의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